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이런 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해 말 안에 이제 로드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마레TV 한동훈 대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또 한번의 기회를 좀 잡아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신약이 임박을 했고요. 바이오 뉴페이스로 떠오를 수 있는 섹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017년도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신라젠이 급등했던 이유는 카이트 파마라는 업체가 세계 최초의 카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해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광분해서 신라젠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라던가 그리고 뭐 필룩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면역세포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자, 이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RNA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이제 올릭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리페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올릭스는 이제 한 7, 80% 정도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리페스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ST팜도 급등했고요. 셀리버리도 엄청난 급등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급등했죠.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RNA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새로 신약이 발달했을 때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은 그런 약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세계 최초입니다. 요게 또 바이오젠의 아두팜이라는 시판 허가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던 걸 본다면 이 세계 최초의 신약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질병의 열쇠라고 하죠. 마이크로바이옴 이용한 치료제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임상 3상 결과가 유의미하게 발표됐고 이제 미국에서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판 허가를 받는다, 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라면 그동안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 최초의 신약이 나오게 된다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종목들에서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자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생물 그리고 생태계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바이옴이라는. 그래서 우리 미생물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생태계를 구축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공존하고 살고 있는 미생물에 대한 유전체를 집합시킨 그 용어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의 세포는 보통 한 10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미생물은 100조 개 정도로 나옵니다.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보고서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 맞는 것은 미생물이 담고 있는 유전 정보가 인간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보다 한 10배 정도, 100배 정도 많다.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대사물질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인체 면역력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쉽게 얘기해서 장내에 가장 많이 있죠. 그중에서 대장에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유익균이 대략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체가 60%, 그 다음에 이제 유해균이 한 15%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몸의 생태가 잘 돼 있겠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유익균이 많이 있을 거고 허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해균이 많이 생긴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흙을 많이 만지고 놀고 밖에서 많이 놀고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 좀 생활했던 사람들은 좀 면역이 강하다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밖에 좀 외부에 노출됐을 때 질병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 자체들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악성 유행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미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체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공생하고 살고 있지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생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유해균들을 다 공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토피, 면역질환, 비만, 특히 비만도 있습니다. 당뇨, 그리고 각종 뭐 대장암, 간암, 위암, 염증성 질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대사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대사물질이 또 효소와 호르몬을 조절하기 때문에 또 질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포가 만들 수 없는 그런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또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본적인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시장 규모는 한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글로벌로. 근데 2023년도에는 대략 한 130조 원 시장까지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의 코로나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지원하는 기업이었던 이 주가가 한 4배 정도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또 이 질병에 관심이 있는 빌 게이츠의 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18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참여를 해서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3가지 치료가 바로 치매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뽑은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뽑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요즘에는 장내 미생물로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온코 마이크로 바이오틱스라는 또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왜 이렇게 시장이 크냐? 대부분 시장은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쉽게 접하실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요즘에 그 라디오 보시면은 락토셀 이런 거 선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건강한 사람의 장내에 있는 그 유산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겠죠. 그 생태계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발효식품에서 분리한 유산균, 이게 뭐냐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차이점은 뭐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을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즉 미생물의 먹이를 갖다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한 개념은 잡아드렸으니까 우리가 미생물 박사가 될 건 아니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고 이걸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미국의 세레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바로 이제 주목할 기업이에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SER109라는 신약을 개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의약품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임상 3상을 마무리했고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클로스트리움 디피시라는 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성인 중에서 한 2에서 5% 정도의 장내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수술 등의 이유, 항생제를 투여하게 됐을 때 급격히 이게 증식해서 설사를 유발하거나 또 혹은 심각했을 때는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현재 이 질병으로 매년 약 한 2만 명 정도가 숨지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레스라는 업체가 만든 이 SER109라는 이 약은
우리 인간 건강한 사람들의 인간의 대변 좀 더럽긴 하지만요. 이 대변의 거의 3분의 1이 이 박테리아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정제를 해서 먹는 거예요. 좀 더럽긴 하죠. 하지만 뭐 다 정제된 거니까.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의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생태계가 파괴됐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거를 건강한 사람들 걸 이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식했느냐? 항문을 통해서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구용, 즉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현재 임상 3상 효과를 발표한 게 바로 이 세레스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세레스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4달러에서 27달러까지 엄청난 폭등을 했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게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기술이 빅파마들과 지금 현재 연구하고 기업들과 기술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그 세레스라는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 품목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세계 최초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미리미리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요. 자, 정부에서요. 올해 말 안에 이제 로드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5대 그린 바이오 사업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키울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아산에 있는 충청도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용 상용화 사업 정부의 예비 타당성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걸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 현재 코넥스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와 있는 기업이 바로 지놈엠 컴퍼니라는 기업인데요. 이 업체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5천억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어떤 굵직한 기업들이 상장됐을 때는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이 바로 천랩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 유산균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미생물들의 모든 유전체 데이터를 계속해서 빅데이터로 모으는 기업이고요. 어떤 기업들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천랩의 데이터를 빌려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천랩은 12만 개 이상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5천 개 정도 균주의 미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신약 공동 연구소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랩은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 백신 맞고 났을 때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거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천랩은 또 간암 그리고 대장암 종양 억제할 수 있는 신종균주를 21년도입니다. 내년이 되겠죠. 임상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요. 네오크레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결국에는 면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오크레마가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죠. 네오크레마라는 업체는 세계 최초로 유기농 갈락토 올리고당을 개발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기능성 펩타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메일 유업하고요. 일동 후디스라는 기업에 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셀 바이오텍입니다. 와, 토종 이 업체는요 토종 유산균을 개발했던 업체예요. 한때
주가가 엄청났던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까지 갔던 기업이었는데요.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셀바이오텍은 유산균의 원말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듀오락이라고 합니다. 듀오락 브랜드의 자체 유산균을 완제품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온에서 보존성이 높은 듀얼 코팅 프로바이오틱스를 또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일본, 유럽, 미국, 중국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약이 있겠죠. 단백질 합성해서 유산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비피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비피도라는 업체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업으로서는 국내에서 1호로 상장했던 기업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인체 면역에 적합한 기능성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비피더스라는 그 말 들어보셨죠? 비피더스 균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급등했던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제노포커스는 원래 산업용 특수효소를 개발한 업체입니다만은 원래 미생물에 대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락타즈라는 이 효소를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근당 바이오 있죠? 우리 종근당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가요? 락토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근당 바이오가 바로 거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간 질환 치료제와 신장 질환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CJ도 있고 뭐 유한양행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이런 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중소형주 위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앞으로 돈마이TV 구독하신다면 이런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드릴 겁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부자 되는 방송 돈마이TV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